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8월에 저희가 준비한 슬기로운 복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를 보는 그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간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실 강사분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박성덕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러한 분이세요. 지난번 강의를 또 들으셔서 알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기준이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부부간의 가정 안에 가장 소중한 이 관계 안에 모든 어려움들에 정말 복음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장님 통해서 앞으로 더 크고 멋진 일들을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좋으셨죠? 네, 작년에도 저희가 모셨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2주의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부분들 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부부의 생활이 마치 에덴과 같이 풍성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이제 하실 우리 예비 부부들 또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소망함으로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로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성도 소장님, 우리 오늘 또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성덕입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결혼 안 하신 분도 또 굉장히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 또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될 부분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해야 비로소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갈등 앞에서 우리 결혼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좌절하기가 쉬운데 오늘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선순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이, 특히 자녀는 부모하고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내 자신도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도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로 인한 이런 위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후순위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인 장모를 사랑할 수 있고요, 시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건강은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연합해서 이 우선순위가 잘 회복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결혼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내의 작은 투정들, 남편의 작은 아픔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은 해야 되는데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갈등은 왜 생기고 그리고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오늘 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건이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라는 우선순위에 있다가 결혼하면 부부라는 우선순위로 넘어오는 것이 우선순위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남자와 아내가 결혼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하는데 남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하고 아내의 결혼을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아내로 창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남자로 창조했고요, 하와는 아내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렇게 창조한 원리가 있겠죠, 그죠?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고 이런 일의 속성을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여자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아내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혼자 있었던 아담과 함께 있었던 하와의 이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남자들은 본래 창조된 그 혼자 있으려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같이 있자고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계속 혼자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차이가 사실은 남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남자는 시작 자체가 혼자였고요, 아내는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원리가 있겠죠. 좀 더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면 남자가 하는 일은 하우스, 집을 짓는데 오히려 적합한 일일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집을 짓는데 적합할 텐데, 아내들이 하는 이 관계성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는 홈을 가꾸는데 아주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속성을 가진 남자와 또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풀어가는 속성을 가진 이 아내가 서로 연합해야만 집과 홈이, 하우스와 홈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6년 전에 27살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굉장히 강남의 부잣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의식되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죠, 부부가 끊임없이 부모님이 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이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싸움 속에서 이 아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런 모델이 부정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자신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우울해하고 이런 상태에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첫날 이 청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집에서 만난 걸 먹고 살고 있었지만 부모가 그렇게 싸우고 연합되지 못한 갈등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첫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장님, 저는 지붕 없는 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의 속성과 아내의 속성이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망가진 느낌이 들고 따뜻한 가정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되어져야 비로소 홈과 집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아내로 창조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연합하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연합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바로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해도 바로 남편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들은 얘기하죠. 나 사랑하냐고, 자기 속에 내가 있기나 한 거냐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끊임없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바로 남편이 안 됩니다. 당구도 못 치냐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혼자 좀 이렇게 여행 이렇게 떠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냐고, 이런 남자의 속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부부 불화가 있으면 아내가 나 사랑하냐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짧은 시간에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자와 아내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연합의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합의 존재로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냐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으시고 모든 것이 좋았죠, 그죠? 좋았더라 이렇게 다 좋았는데 아담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만 좋지 않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간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사람이 혼자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위해 돕는 배우자를 이렇게 지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본성, 창조의 본성 중에는
연합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창조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누구한테 기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굉장히 오늘 이 주제를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동안 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는 제가 많은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불의의 종으로 살 거냐 의의 종으로 살 거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불의 속에 죄악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회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종의 어떤 그런 신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의존적 존재라는 말씀을 오늘 목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창조 원리가 영적인 창조 원리도 의존적으로 기대는 것이 건강하게 우리한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기대는 것은 나약한 것도 아니고 병이 아니고 의존적인 게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누군가한테 기대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기대는 것이 건강한 거라는 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인간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고립이 상처라는 겁니다. 혼자 되는 것이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만들어준 대상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되는 것 자체가 창조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이 부분이 밝혀졌는데요. 짐 코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신경학자인데 이분이 사회적 기준 이론이라고 소셜 베이스라인 티어리라고 사회적 기준 이론을 걸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안정적으로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뇌가 위협으로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의 창조된 부분은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결혼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와서 배우고 또 주변에 또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가정사역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의존 역설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존을 하면 할수록 독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독립은 누군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녀가 싸울 때 왜 싸울까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고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를 못해서?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부모랑 싸우지 않아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과 힘든 부분에 부모가 다가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싸우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그 마음에 배우자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때 분리돼서 등을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싸우지 그 문제 때문에 본질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격 차이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은 성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겪는 상대 배우자의 외로움,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게 성격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자녀 양육 때문에 싸우나요? 자녀 양육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배우자가 그 마음에 다가갈 때 그때는 사랑받는다고 훨씬 더 느끼게 되겠죠. 남편이 회사에 실직했다고 싸우나요? 아니에요. 사랑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실직한 마음에 다가가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공고하고 힘든지를 위로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어난 현상들이 시부모가 아니면 이 장인 장모가 힘들게 하던 그 자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합되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싸우게
된다는 점. 그래서 오늘 이 연합되지 않은 순간 부부싸움이 시작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선순위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고, 연합이 사랑이고 회복이라는 얘기를 오늘 차츰차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의 원인은 많죠, 그죠? 제가 그동안에 2,800상 정도 이렇게 부부를 상담하면서 모든 부부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불화의 원인을 가지고 와요. 성격 차이, 고부 갈등, 장서, 경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오는데 제가 그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주식 문제 가지고 싸운다고 제가 주식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그 고통과 아픔에 다가가지 못할 때 싸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 두 사람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에 대해서 다가가서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곧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올 텐데 명절 가까이 되면 부부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시댁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보고 그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던져 놓고 해결을 해달라 그러는데 해결해 주면 큰일 납니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걸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저를 데리고 가서 둘이서 계속 명절 내내 싸우게 될 거예요.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두 분이 시댁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고 어떻게 안 가냐, 가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고 갈 때 서로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냐가 중요한 것이 지금 가냐 안 가냐가 그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지금 내가 그 답을 드리면 두 사람 이혼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갔을 때 안 갔을 때 이 상황을 둘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앞으로 이제 배워가고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면 가도 위로할 수 있고 안 가도 위로할 수 있고 이번에 비록 못 가더라도 다음에는 더 단단해져서 구정 때는 더 갈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을 앞으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다가갈 수 없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싸운다는 거예요. 이 배우자한테 내가 이 힘든 걸 서로 얘기할 수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내는 갔을 때 내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해받을 수 있나,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회복에 중요한데, 그러면 그 마음을 풀기 전에 이미 먼저 작동을 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상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부부가 연합해야 될 때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단계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 현상은 부모 자녀 간에, 연인 간에, 부부 간에만 일어나요. 소중한 관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몰라하고 그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웃고 있나요?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지 않죠. 첫 번째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첫 번째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화내는 게 이런 게 서운해서 그랬구나 하고 다가가서 화났구나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 순식간에 사랑으로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게 굉장히 스위치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신호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걸 회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신호를 보내요. 화를 낸다든지 짜증낸다든지 손을 가리킨다든지 웃는다든지 끊임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고 나를 사랑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부모가 다가가서 그 화났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사랑으로 변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도 엄마나 아빠가 그 신호를 모르거나 본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그 신호를 놓치게 되면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 아이는 찾고 매달리기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치원도 안 갑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내가 떨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화를 냈을 때 사랑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사랑은 그래서 내가 유치원을 가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 유치원을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런 징표가 없으면 백화점에서도 떨어지지 않아요. 달라붙어 있고 껌딱지처럼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백화점에서 때리는 부모가 있죠. 떨어지라고 이놈의 자식 하고 때리면 점점 더 달라붙습니다. 독립은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라는 사실을 그렇게 창조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떨어뜨리려면 아이가 짜증을 내고 달라붙고 징을대면 꼭 안아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꼭 안아줄 때 비로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회복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와 관계에서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져요. 이때 다가가서 꼭 안아줘도 회복이 되는데 이때 다가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분리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없애버려요. 왜?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상처를 받아요. 엄마 아빠가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사랑받아야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화도 내보고 매달려도 보고 우울해지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데도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욕구를 없애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단절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그 신호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다가가도 괜찮은데 이 신호를 놓치게 되면 고립인데도 우리 아이는 이제 날 건드리지 않고 독립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자, 이런 현상이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일어나는데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나요?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성인이 됐어요. 내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웃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때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누가 주로 화를 내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때 누가 주로 화를 내죠? 화를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요? 대부분은 여자들이 화를 낸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도 화가 나고 아내도 화가 나요. 근데 그냥 옆에서 보면 여자들이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입을 열고 화를 내고 남자들은 입을 닫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는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게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고 화를 내든 입을 닫고 내가 단절을 하든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이성적인, 그래서 우리의 뇌는 감정적으로 이 갈등이 생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이성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감정이 가장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는데 우울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게 사실은 건강한 반응이죠. 그게 이성적인 문제인데 사랑받지 못하는데 웃고 다니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가장 애착관계, 이런 소중한 관계는 이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하는데도 서로 위로를 하지 않으면 자꾸 매달리기 단계로 넘어가요. 자꾸 매달리기 단계로 넘어가면 아내들이, 남자들이 이해 못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2단계에 가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시어머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냐고. 시어머니만 빠뜨리지 않아요. 딸도 빠뜨리고요. 강아지도 빠뜨리고 회사 직원들 다 빠뜨립니다. 500명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 사람한테 내가 우선순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이때 남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본인의 이렇게 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가 안 돼요. 자기나 사랑해, 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이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해요. 왜? 사랑받고 싶은 아내와 내가 하는 일을, 노력하는 일을 인정받고 싶은 남자의 그 부분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남편도 외로워지고 아내도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이때 회복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두 사람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아내만 우울한 것이 아니고 남편도 똑같이 우울해져요. 출근하다가 꺼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 소중한 관계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심각하게 서로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서로 다가가서 위로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별거, 각방, 조론, 이런, 사실 조론이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연합이라는 이 속성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왜? 이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상처를 입어요. 서로 여유가 없고 연약해지다 보니까 서로한테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이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단절됐다, 연합되지 못했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우리가 사랑받고 이렇게 애착적으로 친밀하고 연합됐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반응을 다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연합되지 못하고 나를 거절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고 분리된다는 느낌이 들면 다양한 반응을 못하고 딱 두 가지 반응만 해요. 이전에는 화도 냈다고 삐졌다가 울었다가 다가 안아줬다가 같이 웃었다가 이걸 다 하는데 두 가지 반응만 하게 돼요. 갈등이 생기면. 그게 뭐냐면 공격하든지 도망가든지 이 두 가지 반응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행동만 하다 보니까 이 행동의 패턴에 갇히게 되는데, 공격형의 패턴에 갇히는 부부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서로 공격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격할 때는 지금 우리 부부가 계속 공격하고 있으면 그 사람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거나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아,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내 배우자도 이해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연합되지 못해 분리됐구나라는 신호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공격형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목록 나열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네가 더 나쁘다는 목록을 끊임없이 나열하기 시작해요. 네가 얼마나 잘못된지 문제인지. 그래서 서로 이게 꿰고 있죠. 근데 공격형은 오래 가지 못해요. 금세 공격 회피형으로, 한 사람이 공격하고 한 사람이 회피하는, 추궁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들이 추궁하고 남자들이 회피하는데 거꾸로 된 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은 회피하고.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점점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점점 회피하게 되고요.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점점 공격은 세져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다가가면 두려워져요. 또 나를 비난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 회피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만 보이고요, 공격하는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서로가 함께 이 패턴을 만들고 있구나, 서로가 지금 강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부부 상담을 할 때 이 패턴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그걸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죠. 전혀 마주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마주치지 않아요. 문 여는 소리가 들으면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딸가닥거리기 시작하면 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공격형, 공격회피형, 회피형 중에 어느 부부가 그래도 좀 덜 힘들겠어요? 모든 부부가 똑같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랑받거나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 공격을 하든 공격 회피를 하든 회피형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가끔 남자들이 차라리 회피형으로 살면 좋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회피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안방에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내 배우자가 화장실을 갔는지 냉장고 문을 여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형도 얼마나 예민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잠을 잤는지, 저 사람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월요병이 부부 불화가 심하면 더 많이 생기죠. 한 공간에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같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 와서 이걸 이해하고,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우리 부부를 한 발 물러나서 보지 않으면 앞에 있는 배우자만 보면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패턴에 지금 갇혀 있구나라고 이 패턴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패턴 속에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생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부모와 부부 관계는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저 사람이 믿을만 하지 않구나, 나한테 다가오지 않겠구나,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소중한가? 이 생각을 계속해요. 역시 이 사람은 소중하지 않네. 역시 이 사람은 나한테 다가오지 않네.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게 공격을 해요. 내가 공격할 때만 그래도 삑소리라도 내니까 공격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남편은 다가가면 공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저 사람한테는 다가가면 안 돼. 다가가면 날 공격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돌기 시작해요. 다가가도 되나요? 의지해도 되나요? 아, 의지할 수 없구나. 의지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웃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집에 가면 마주치면 웃어줘야지 하고 다가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가요. 다가가려고 문 열 때까지 다짐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웃어줘야지. 그런데 문을 열고 아내와 그 싸늘한 표정을 마주치는 순간 순식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하지만 그 패턴 속에 있으면 서로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계속 갇혀 있으면 서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게 생기게 되고 서로 연합하게 되면요, 당신한테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아이는 부모한테 다가가게 됩니다. 성적이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지만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그거에 확신이 되면 성적이 떨어져도 성적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성적을 조작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적 받는 건 야단맞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되지 못하면 내가 부적절하고 무가치하고 사랑스럽지 못하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부 불화 속에 있으면 내가 다가간다고 저 사람이 과연 반응을 할까? 인정을 해줄까? 그래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가치하다고. 실제로 이 생각이 강력한 거예요. 이 생각이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다가가면 반응을 하는데 점점 이 패턴에 갇혀 있으면 내가 다가가도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 있구나라는 걸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부부가 연합될 때 생기고 자녀가 부모한테 연합될 때 생기지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적 잘했을 때 칭찬할 때보다는 내가 어디 가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네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자존감을 키워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상대방한테는 영향을 줘요. 사랑하는 관계는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이 끊임없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를 해볼까요? 왼쪽이 남편이고 오른쪽이 이렇게 아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작동을 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특히 애착 대상, 연합해야 될 대상은 감정이 끊임없이 작동을 해요. 행동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생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연합되게 되면 내가 가치 있네 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끊임없이 생각과 행동 정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피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등을 돌리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아내는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이렇게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이 내면의 정서가 생겨요. 근데 이 내면의 정서를 표현하면 좋겠지만 내면의 정서는 상대방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의 정서는 굉장히 아파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우울하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내면의 정서는 감추고 요 위의 것만 서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데도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내 생각, 나와 타인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잡죠. 저 사람은 절대로 다가오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장애자야.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고함을 쳐야만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장애자다라는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되니까 아내는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반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순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부적절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해도 이 사람은 야단치겠구나라는 부적절하고 우울하고 힘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나를, 내가 뭘 해도 이렇게 통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공격을 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이런 느낌이 강력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내 아픈 마음은 또 싹 숨깁니다. 그러고 나서 보여주는 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입을 꽉 닫고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다가가면 안 돼. 다가가도 저 사람은 계속 화를 낼 거야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날 공격할 거야. 그래서 점점 회피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가 이 패턴에 갇히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런 강력한 패턴 속에서 연합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보여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내면 정서 위의 걸 표현하면 할수록 부부는 부정적인 고리에 계속 갇히게 돼요. 공격을 하거나 니는 장애자고 니는 인간도 아니고 니는 마마보이고 계속 생각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계속 받아서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화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패턴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긍정고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은 요 밑에 있는 내면 정서를 해야만 비로소 긍정적인 정서로 다가가게 돼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내면 정서를 표현할 때도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으면 공격입니다. 자기나 사랑해, 사랑한다는데 왜 그래? 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위협적으로 느껴서 또다시 부정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정서적인 소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화를 내는 거,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막 공격하는 걸 정서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로소 이 내면 정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 정서적인 소통이 된다, 대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면 정서는 너무 아파요. 당신한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당신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사실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다가가기 두렵다라는 표현, 당신이 날 공격할까봐 두렵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프고 연약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문화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 내면 정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에 이런 행동과 생각과 표면 정서, 화를 내는 것이 내가 내면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위에는 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요 원인은 얘기해 주지 않고 위에 게 공격적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갇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힘들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고 다가가면 뭐가 두려운지,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될 때 비로소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갈등 상황에서 깊이 있으면 상대방의 내면 정서나 내 내면 정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내면 정서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0.000 몇 초 사이에 순식간에 올라가요. 상대방이 나를 째려보거나 도망을 가면 순식간에 이 상처가 이렇게 생기고 그걸 빨리 전환시켜서 공격적인 태세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제가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면의 그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어요. 아파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를 너무나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면의 모습은 당신 나 사랑하냐고, 당신 나 다가가면 나 이해해 줄 수 있냐고, 사실은 내면에는 끊임없이 이 깊은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나를 싫어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내면에 내 아내가 이럴 때 외롭고 힘들었구나, 내 남편이 이럴 때 두렵고 힘들었구나.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상담한 이렇게 부부가 이 내면의 목소리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용기를 내서 당신이 화를 낼 때 사실은 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걱정이 확 이렇게 올라와서 그 순간 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직접 아내한테 표현을 했더니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서서 이렇게 회피하게 되면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다가오고 싶지만 본인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는 걸 자기는 생각을 못했대요. 내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고함을 쳤는데 이 행동이 남편한테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을 이렇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자기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어제 표현한 얘기예요.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그 공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왜 어떤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는데 같이 맞으면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냥 이렇게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더 화가 나서 하게 되는데 내가 아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비로소 이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할 때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미워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가 싸울 때는 당신한테 내가 소중한가요의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외도와 폭력은 왜 그게 힘드냐면 당신한테 내가 사랑스러운가요를 가장 강력하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도 추후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면 정서, 내가 두렵고 사랑스럽지 못해서 아프다라는 이 내면 정서에 비로소 욕구가 들어있어요. 나를 안아주면, 내가 다가갈 때 부드럽게 말해주면, 위협적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다가와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멀어질 때 너무나 상처가 되고 아픈데 당신이 나한테 다가와줘. 이 내면 정서를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비로소 진짜 욕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은 사랑하지만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건가? 여러분, 연합을 결단해야 됩니다. 가끔은 정말 끝내고도 싶고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이 패턴 속에 있어요. 내가 너무나 상처받고 다가가면 힘들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미워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해서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사랑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남편도 힘들어지고 아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금 가끔은 그냥 끝내고 싶고 아프고 하지만 끝까지 이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열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부부 불화를 치게 되면 그 인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부부를 갈라놓고 소중한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그런 걸 안 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속삭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오래 이런 패턴에 있다 보니까 나도 안 변하지만 저 사람도 안 변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런 패턴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다가가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에 안 돼, 끝내는 게 좋아 라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아내가 아픈가요? 내 남편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나요? 다가가서 그 마음에 연합하게 되면 순식간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당신 몰랐다고, 당신 남편이 날 피하는 줄만 알았는데 당신도 이렇게 두렵고 나한테 다가오기가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남자들이 감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닭똥 같은 눈물을 남자들이 흘려요.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감추고 있는 거지, 드러내면 혹시 공격받을까 봐 힘들어서 그런지 절대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사실은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거하고 화가 나는데도 그 한 단계 그걸 죽이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감정은 대부분이 다 느껴요.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느끼면, 우리 자녀들이 왜 감정을 안 느낀다고 느껴지냐면 사랑하는데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을 없애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걔네들이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없애는 전략을 써야만 싸움이 줄어들 것 같아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 남편과 인간은 감정과 행동과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굉장히 풍성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연합을 위해서 표현해야 된다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걸 갖고 있는 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돼요. 지금부터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결혼해서 이 변화는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그래서 연합할 때 비로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진심으로 다가가서 벌거벗고 다가가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도를 했더라도 폭력을 쓰더라도 이게 정말 상처를 줬구나, 이 사람한테 씻지 못할 아픔을 줬구나, 두렵게 만들었구나라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 내면 정서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몰라줄 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존투쟁하듯이 내가 달려들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제는 투정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담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걸 알면, 나는 내가 그 남편이 아는 순간 자기는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알아주기 시작하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를 이해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내 감정을 얘기하니까 이거였구나, 내가 화를 내고 도망 다녔는데 내가 두렵고 힘들었다고, 나도 속상했다고 남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생물학자는 얘기합니다. 프랑스 드왈이라는 분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혼자 살도록 창조됐다면 인류는 종말을 고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봐도 누군가와 연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수잔 존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인간을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인간보다는 연합하는 인간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호모 빈클럼, 결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인간의 성장은 오로지 연합되는 순간에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한테 연합되고 내가 외롭고 아플 때 누군가 다가와서 그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그럴 때 소중한 연합하는 그 과정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갈등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태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동안에 연약해지고 점점 태보를 하다 보니까 더 화를 내게 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패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짐 코원 박사는 아까 사회적 기준 이론을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사랑하는 사람이 안아주면 줄어들게 되더라. MRI 기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에드 트로닉이라는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감정은 혼자 처리할 수 없고 누군가 함께 처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혼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이스라인이 함께 처리하는 게 인간에게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오고 가족이 같이 오고 친구가 같이 왔을 텐데 혼자 처리하는 게 맞는지 함께 처리하는 게 맞는지 잠깐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겠어요? 서로 마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제발 당신 자신을 좀 알아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분 괜찮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라고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아직 다 몰라도 너 자신을 알라고, 제발 너 혼자 알라고, 혼자 처리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너 마음을 안다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도망가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공격하면 당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제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라고 할 때 비로소 회복이 된다. 혼자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처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뇌가 여러 부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함께 처리해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뇌의 일부분만 작동해도 그 감정이 처리가 되더라는 거죠. 존 볼비 박사가 얘기했죠. 인간은 외롭고 힘들 때 다가와서 위로받고 싶은 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니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의존 역설이라고. 의존하면 할수록 독립심이 생기더라. 희한하더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다가와서 의지하고 힘들 때 의지하고, 경제적 이런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힘들 때 외로울 때 의지하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애착 이론을 만든 이 존 볼 박사님, 인간이 누가 가장 행복하냐 하면 소중한 대상을 곁에 두고 길고 짧은 여행을 반복할 때, 출근했다가 돌아오고 출장 갔다 돌아오고, 우리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유치원 갔다 돌아올 곳이 있는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이렇게 위로받을 곳이 있고, 그게 있을 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연합하고 부부가 연합하는 이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거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의존해야 되고, 의존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든 우리 하나님께, 의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내 벤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더라도, 부부간에 힘들더라도 포기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용기를 내고 함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미국 심리학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자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강하게, 시작. 서로 강하게 결합될 때 올라설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바위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다가가서 끌어안을 때 비로소 그 힘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연합이 기본이고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베이스라인이고 창조의 원리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너무나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받은 상처를 서로가 잘 몰라요.
이 패턴에 갇히게 되면 의도치 않게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인, 남편을 그냥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둘이 이런 패턴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서로 이런 영향을 주고 받았구나, 우리가 이걸 서로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이, 표현하는 방식과 뭘 표현해야 될지를 서로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연합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미국에 떨어져 있더라도 이 시공간에 연합이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외롭지 않은지 물어보면 되는데, 한 공간에 있더라도 사실은 이 연합이라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냥 방관하게 돼서 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하라는 것이 사랑이고 회복이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만두고 싶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합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용기를 내고 함께 풀어가게 되면 반드시 연합될 수 있다는 걸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겠습니다. 한국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 가정이 서로 우선순위를 몰랐고 연합을 이게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았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통해서 서로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연합되는 그런 가정들로, 건강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